나는 몸이 안 좋아 한적한 시골로 요양을 하러 왔다.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나도 할 말이 없는 놈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지방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사이트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나는 삼남매의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 막내는 남동생이 있다. 여동생은 20대에 결혼했고 부모님은 오빠인 내가 아직 미혼이라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냈다. 나는 서울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를 한 곳이었다. 나는 영업부서에 속해 있었고 프로젝트를 맡아 외부 회사로 파견 나가 일하고 있었다. 남동생도 같은 계열의 일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자친구가 없었다. 어느 날 한 사이트에 가입하더니 지금의 아내를 검색했다. 형, 이 누나 되게 예쁘다. 쪽지 한번 보내봐. 형이 잘 되면 나도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 동생이 검색한 여성은 참 밝아 보였다.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에 쪽지를 보냈다. 하루 뒤 그녀에게 답장이 왔다. 그녀와 서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둘이 집이 가까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아내의 집에서 지하철로 사정거장 가면 내가 사는 집이었으니 말이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 돈가스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호프집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아내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었다. 예쁘고 밝은 성격을 가진 그녀와 매일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100일이 되던 날에 청혼을 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부모님 댁에 가서 교제하고 있다.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듬해 봄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실 나에겐 아주 커다란 상처가 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의 거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나는 잠이 모자라거나 극심한 피로 상태에 있을 때 가끔 의식을 잃는다. 하지만 군대도 잘 다녀왔고 운동신경이 좋아 운동은 다 잘하는 편이다. 결혼식 아침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전에 우리 손님이 결혼을 했는데 가족 사진 찍을 때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대요. 아내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남편에게 병이 있는 걸 속이고 결혼을 진행했다가 긴장이 풀려 그런 사단이 났다네요. 아내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앨범 찾으러 왔을 때 얘기했는데 친정에서는 몸 약한 신랑과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있다네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뜨끔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결혼 후 행복하게 지냈다. 아내는 오빠를 좀 더 빨리 만나서 몇 년간 연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내게 행운이야. 우리 평생 신혼부부 같이 살자라며 사랑을 속삭였다. 처음에는 아내가 주는 용돈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 지갑에 그대로 넣고 다니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집에 가기도 했다. 그렇게 소꿉장난 하듯 살았다. 아내는 무척 바쁜 회사를 다녔다. 내가 일하는 곳은
집에서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아내는 지하철로 1시간을 가야 했다. 서툰 살림을 하면서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 아내가 참 예뻐 보였다. 나는 평소에 운동은 좋아하지만 남들만큼 체력이 좋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느라 새벽 늦게 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무척 흥분했다. 하지만 아내는 임신 12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되었고 밝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가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키워내는 게 무리일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고 힘들면 회사 관둬도 돼. 이 오빠가 능력 있잖아. 아내는 더 지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아내는 2번째 임신을 했다. 이번 아이만큼은 꼭 지키자며 회사를 그만두었다. 12주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한 결과 아니는 무럭무럭 자랐다. 드디어 첫째 딸을 낳았고 이듬해에 아들도 낳았다. 우리는 연년생 남매를 둔 부모가 되었다.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밤에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다. 어른들은 한꺼번에 키우는 게 편해. 터울 조절은 못했지만 몇 년만 고생하면 나중에는 한결 수월할 거야 라고 하셨다. 아이들이 4살이 될 때까지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른다. 주말 아침에 아이들이 동시에 고열이 나서 아동병원에 입원을 시킨 적도 있었다. 다행히도 장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 아내는 연년생 남매 키우느라 친구를 밖에서 만난 적이 없었다. 집에 불러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아이들끼리 같이 놀게 했다.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무리해서 일하게 되었다.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다. 아내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오전 시간에 지인들과 만나 운동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직접 만든 공예품 사진을 올렸다.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거실, 장식장에 진열해 놓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맨몸에 이상이 생겼다. 무리하면 가끔 쓰러지던 그 증상이 나타났고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다. 자가 면역 간염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 상태는 그대로였다. 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몇 시간 앉아있기도 버거웠다. 하지만 아이들 아빠로서 힘을 내고 싶었다. 그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게 신기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났다.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 댁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몇 달만 쉬고 오면 안 될까 하고 묻자 아내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상의하자고 대답했다. 며칠 후 우리는 남매를 장모님 댁에 맡기고 요양을 하러 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전셋집을 얻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젊을 때 몸을 아끼고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신이 진짜 고생 많았겠다. 내 병간호에 요양 준비까지 하고 말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가장 건강이 제일인데.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당신 몸만 나으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 참 고마워.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진짜 또 맞은 거야. 우리 내려가서 푹 쉬자.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 그렇게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다. 알뜰한 아내가 그동안 투자를 잘해서 여윳돈이 좀 있었다. 그 덕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고 나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고 재료도 조금 샀다. 마당이 있으니 소음 걱정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아내는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매일 아침 집 주변을 돌며 산책하고 잠도 많이 잤다. 평소 손재주가 좋은 나는 목공의 매력에 빠졌고 작품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배운 공예품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사님들이 내게 일을 의뢰해서 부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달 수입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입은 있었기 때문에 사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 먹고 재료도 살 수 있었다. 출근하는 부담 없이 쉬엄쉬엄 일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았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았다. 도시에서 태어난 아내는 공기가 나빠도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이 그립다고 했지만 촌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좋아했다.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는 폐가가 많았다. 그리고 80대, 90대 할머니 몇 분 계셨다. 마을을 거닐며 마주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고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애기 아빠 나와봐. 내가 쑥떡 해왔어. 간식으로 먹어 돌미나리 뜯어왔는데 간에 좋대. 어르신들은 우리 부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단백질 음료를 사서 드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앞집에 한 총각이 이사를 왔다. 그 집은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아들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전세를 놓고 도시로 가서 살고 계시다고 들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이유, 남자는 버킷리스트에 시골 생활이 있다며 결혼하기 전에 몇 달만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다. 도시 생활이 무척 편하기는 하지만 언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 남자 직업은 스포츠 마사지사였다. 몸이 안 좋은 분들 소개로 일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평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했던 아내는 그 남자에게 마사지를 받아보라고 했다. 그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받은 날 시골에 온 후 가장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그의 집에 가서 마사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모델이 필요하니 나와 함께 갔다. 그는 림프 마사지도 가르쳐 주었다. 아내는 매일 밤 나에게 림프 마사지를 해주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아내에게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이곳으로 이사 와서 화장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앞집에 갈 때는 곱게 화장을 하고 가는 것이었다. 아내도 여자니까 화장하고 싶을 때 하겠지 하고 넘겨버린 게 내 실수였다. 아내는 매일 밤 나에게 림프 마사지를 해주고 앞집 남자에게 갔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집에 간식을 자주 갖다 주던 동네 할머니에게서 아내의 외출에 대해 듣게 된 날, 나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동해 할머니와 시장에 같이 간 적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할머니는 밤 9시에 짧게 산책을 다닌다. 마을에 관 할머니들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혼자 나갈 때도 있다. 가로등 불빛도 없는 농촌에서 겁도 없이 산책을 하시는 할머니 위험할 텐데 집 마당에서 운동하시라고 했더니 이 늙은이에게 무슨 볼 일이 있겠어? 잠깐 산책하고 돌아오면 잠이 잘 와라고 웃으셨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침에 우리 집에 오셨다. 마침 아내는 잠시 나간 상태였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며칠 전에 산책을 나왔는데 이 집 아줌마가 앞집에 들어가더라고. 밤에 반찬이라도 주러 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앞집에서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 경희 할머니가 집 앞에 가만히 서서 들어보니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맞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아내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에게 바로 따져 묻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내는 매일 9시에 나를 재웠고 나는 알람을 맞춰놨다. 9시가 되면 침실에서 림프 마사지를 시작했고 나는 바로 잠을 잤다. 알람은 9시 10분으로 해놨다. 알람 소리에 깨서 보니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앞집에 가보니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내는 진짜 시원해요 하며 앓는 소리를 냈고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1시였다. 아내는 매일 밤 앞집에 갔다. 남편을 재우고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떳떳한 일이 아닌데 아내를 용서해야 할지 따져 묻고 부부관계를 청산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동해 할머니가 지나가시길래 인사를 드렸더니 마트에 갈 일이 있다면 비누와 세제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내는 오전부터 마트에 간다고 나간 상태였다. 나는 할머니께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다. 할머니가 본 게 맞았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했다. 마음 가는 대로 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이들도 어리고 말야.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여자를 만나고 다닌 적이 있었고 무척 속상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꾹꾹 참고 살았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무 감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곳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이 좋아져서 서울에 갈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재취업할 회사 면접도 보고 왔으니 며칠만 기다리면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할머니는 하기 어려운 말 해줘서 고마워. 생각해보니 속 썩인 영감이 하늘나라 간 뒤에 가끔 보고 싶은 거 있지. 그게 부부의 정인가 봐. 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날 우리는 함께 있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다. 결국 우리 부부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각자 큰 비밀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 직장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삿짐을 싸는 날 동해 할머니가 건강하게 잘 지내라며 직접 만든 매실액 기스를 한 병 선물해 주면서 내가 쪽지 하나 넣었어. 혼자 봐 하고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봉투 안에는 내가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건강해야 돼. 라는 쪽지가 써 있었다. 나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위해 나무를 재단해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서빙 카트를 선물했다. 내게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아내의 외출에 대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준 할머니께 드리는 작은 배려였다. 서울로 올라와 다시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는 요즘 시골 생활이 가끔 그리워진다.